강프로입니다. 자,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오늘 장중에 28% 정도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지금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내용이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뭐 재료가 나오고 뭐 흔히 털어내는 그런 뭐 흔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상황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결과부터 봐야겠죠. 자, 한전기술도 이 말씀 드릴 건데 원전 관련된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고가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한 결과 시세가 한번 더 나왔고 오늘 아쉽지만 21,500원 정도에 매도한 결과 한 4% 정도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쵸, 여기서 보면 뭐 매도한 결과 뭐 8%씩 뭐 25%씩 뭐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이쪽 구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 다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세 그리고 한전산업의 강세를 확인한 이후에 여기 한전기술을 매수한 결과 오늘 한 7% 정도 1박 2일 걸렸고요. 이 정도 수익 구간에서 나왔는데 이건 역시도 고가를 잡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렇죠? 물론 뭐 매도 완료돼서 수익 구간에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수익 매도가 되었지만 언제 매수를 했고 언제 매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물론 재료상에 본다면요, 여기 보시면 24조 체코 원전 수주, 그렇죠? 유럽 교두보를 열었다, 뭐 유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좋은 내용이 맞기도 하고요. 근데 항상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에서 고가에서 물량을 받고 딱 털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시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매매한 결과, 즉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간에서는 싸게 샀을 때는 이런 매매를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쵸? 물론 여기 두산에너빌리티나 그쵸, 같은 원전주지만 제가 공략한 시점을 보면 모두 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죠.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바닥이겠거니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그래도 크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그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뭐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태성과 같은 그런 종목군들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그쵸,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6월달 내용이기도 한데 뭐 최근에 매매한 뭐 다른 종목군들도 있겠죠. 자, 6월 초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예를 들어서 뭐 한전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그쵸,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오늘 14.2%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전기술 관련해서 지금 뭐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고 이제 매매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원전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일단 강하게 매물이 나올 때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피해갔다가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발생합니다. 자, 제가 한전 산업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지만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늦게 매수한 거죠. 왜 늦게 매수했을까요? 늦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쵸, 호재거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쵸, 체코 원전 수주, 유럽 교두보를 열었다, 밑에 내려보면 한국 수력 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린 팀코리아가 15년 만에 원전 수출 잭팟을 터뜨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24조 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체코 정부는 추가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권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원전 수출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공언한 정부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건 무슨 내용이 될까요?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됩니다.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전기술 이런 쪽들 있죠. 뭐 우리기술도 포함해서 원전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진짜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움직였을 때 벌어집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지만 원래는 앞으로 좋아지는, 그쵸? 앞으로 원전이 대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먼저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AI입니다. 그쵸?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고, 하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는 내가 피했다가 매매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7%씩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기술이 오늘 고가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한전기술이 오늘 고가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고, 한전기술뿐만이 아니라 한전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도 1조 이상의 거래가 들어오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뭐 매집이다 그런 걸 판단하기 전에 일단은, 그쵸? 매물이 일단 나왔고 바로 돌리려면 내일 바로 돌아가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전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한전기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오늘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기서 매물을 받아먹는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확인하는 절차를 어떻게 가격을 판단하고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